자, 우리 물과 화학 식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학 식량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물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화학 식량. 화학 식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는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원자량. 이 원자량이라는 게 뭘까? 원자량. 질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질량이라는 건 다릅니다. 자, 원자량이라는 건 뭐냐면 원자 한 개의 상대 질량이에요. 원자 한 개의 상대 질량. 원자 몇 개? 한 개. 원자 한 개의 무슨 질량? 상대 질량이라는 거죠. 상대 질량이기 때문에 뭐가 없을까? 바로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다.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가 없다는 게 중요하겠죠. 상대. 그럼 상대라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 바로 기준이 필요하겠죠. 이 상대적인 거라는 것은 누구나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을 통해서 정해주는 겁니다. 정의가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원자의 상대 질량인데 어떻게 기준을 설정했냐? 자, 기준은 바로 질량수가 12인 탄소 원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질량수가 12. 질량수가 12. 질량수라는 것은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 양성자수 더하기 중성자수를 질량수라고 합니다. 이 질량수가 10인 탄소가 뭐가 된 거냐면 원자량이 12가 된 거야. 질량수가 12인 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질량수가 13인 것도 있고 14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 질량수가 12인 탄소를 원자량을 12로 이렇게 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탄소의 실제 질량이 있을 거야. 탄소 원자 한 개. 탄소 원자 한 개에 실제 질량이 있을 겁니다. 이 탄소 원자 한 개 실제 질량이 얼마냐면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이게 실제 질량인데 이 질량 대신 뭐를 사용하겠다는 거냐면 원자량 12를 사용하겠다는 거죠.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이건데 이거 대신 원자량 12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교한 건데 다른 원자들도 수소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은 얼마냐면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승. 그럼 이렇게 되면 이때 원자량은 뭐냐? 1이 되는 거죠. 1. 요거일 때 원자량이 10이었으면 요거일 때는 원자량이 1이 되는 겁니다. 1. 비례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또는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다. 12 대 1. 그러니 요거를 봤을 때는 이 질량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알기가 좀 어려웠죠. 너무 작은 수치니까. 그런데 이렇게 원자량을 비교하면 이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알 수 있죠. 상대적인 질량의 비니까 이게 질량의 비가 12 대 1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제 저울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기가 수평을 유지하고 있을 때 여기에
여기에 탄소가 하나 이렇게 있다. 탄소 혼자 하나가 있다면 여기에 수소가 몇 개 있는 거냐면 12개가 있다는 거죠. 수소가 이렇게 12개가 있어야 탄소 하나의 질량과 맞먹는다는 겁니다. 원자량의 비가 11대 1이라는 건 뭐야? 원자량의 비라는 것은 자, 원자량의 비가 (12대 1)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원자 한 개의 질량비라고 할 수 있죠. 원자 한 개의 질량비. 원자 한 개의 질량비도 12대 1인 거야. 이 12대 1입니다. 원자 한 개의 질량비.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원자들의 원자량을 보면은 탄소는 12, 뭐 수소는 1 이렇게 정해졌죠. 질소는 14, 산소는 16, 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트륨은 23,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원자량이 정해지게 돼요. 원자량이. 자, 원자량은 단위가 없다 그랬죠. 정리 한번 해보면 이 원자량은 단위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원자량은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원자량을 사용할 때는 어떤 원자량을 사용하냐면, 자, 그냥 원자량이 아니라 평균 원자량을 사용한다는 거죠. 원자량은 평균 원자량을 사용합니다. 요거는 2단원 가서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배울 텐데, 이 평균 원자량을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냐면 동위 원소, 이 동위 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해야 하는 거예요. 이 원자, 탄소 원자만 하더라도 또는 수소 원자도 마찬가지죠. 뭐가 존재하냐면 동위 원소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동위 원소. 이 동위 원소는 뭐냐? 원자 번호는 같으나, 원자 번호는 같으나 뭐가 다른 거야? 질량수가 다른 거죠. 질량수가 다른 원소의 관계. 이게 동위원소예요. 원자 번호는 같으나 질량수가 다른 원소의 관계.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같기 때문에 양성자 수가 똑같겠죠. 그러니 화학적 성질이 동일합니다.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다. 질량수가 다르니까 질량이 다르겠지, 질량. 그래서 물리적 성질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고려해야 되는 건데, 이걸 염소 가지고 얘기해 보면은 염소가 17번인데 질량수가 35도 있지만 37 염소도 발견된 거야. 자, 이게 질량수가 35가 37이니까 원자량을 보면 대략적으로 원자량, 이거의 원자량은 35가 되고 이거의 원자량은 37이 됩니다. 대략적으로. 이거의 존재의 비를 보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비를 보니까 얘는 몇 프로가 존재하냐면 75%가 존재하는 거야. 얘는 25%가 존재해. (75%, 25%). 그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3대 1인 거죠. 비율이. 존재비가 이렇게 3대 1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비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원래는 염소는 이 원자량이 35인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37인 염소도 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 비율이 적다 보니까 좀 늦게 밝혀진 거죠.
그러면 원자량 얘기할 때 염수의 원자량이 뭐냐라고 할 때 염수의 원자량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35라고 해야 되냐 37이라고 해야 되냐 아니면 그 중간이 36이라고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존재비를 고려한다는 겁니다. 존재비를.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 자,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방법. 원자량에다 곱하기 존재비를 곱해주는 거야. 존재비를. 이렇게. 그리고 각각을 다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35 곱하기 75%니까 100분의 75 또는 0.75 해도 돼요. 여기에 뭐 100분의 75 이렇게 또는 이걸 0.7이라고 해도 되고 또는 뭐 4분의 3이라고 해도 됩니다. 더하기 37 곱하기 100분의 25 이렇게 하면 대략 얼마가 나오냐면 35.5가 나온대요. 그럼 우리가 염수의 원자량을 얘기할 때는 35.5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거는 염수의 무슨 원자량이 되는 거야?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지. 이것도 다 평균 원자량인 건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거의 12에 가까워서 12, 얘도 1에 가까워서 1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거의 정확한 값은 뭐냐면 원래 수소는 정확히는 1.0079 정도 됩니다. 그래서 뭐 비슷하게 1.008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이게 이 수소의 평균 원자량. 근데 이거는 뭐 너무 작으니까 그냥 1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계산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고등 과정에서는 탄소는 12, 수소는 1, 질소는 14, 산소 16, 나트륨 23, 염소는 뭐 35.5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염소 같은 경우는 이 비율이 꽤나 크기 때문에 염소의 원자량을 얘기할 때는 35.5라고 하고 그 35.5는 평균 원자량이 되는 거죠. 질량수가 35인 염소의 원자량은 35이고 질량수가 37인 염소의 원자량은 37입니다.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법은 이렇게 구한다는 거죠. 원자량에다가 그 존재비를 곱하고 더해서 구해진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화학 식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자, 이 화학 식량에는 뭐가 있냐면 이 화학 식량은 큰 범위예요. 큰 범위. 그래서 원자량을 또 포함하고 있어요. 원자량. 그래서 이 안에 원자량이라는 게 있고 또 뭐도 있냐면 분자량도 있어요. 그리고 실험 식량도 있습니다. 원자량, 분자량, 실험 식량까지 이렇게 있죠. 원자량은 뭐 앞에서 배웠으니까 알겠는데 그럼 분자량은 뭐냐? 분자를 구성하는 그 물질의 원자량의 총합. 그래서 요거 전체가 분자식량의 줄임말. 그리고 실험식량. 그럼 우리가 이제 좀 화학식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화학식에 대해서.